오케이. 지금 이제 벌써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망고 주스 시원해? 어 다행이다. 일단 또 언제나처럼 우리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브리핑 부탁해요. 여기는 발리 옆에 있는 롬복이라는 섬이고 같은 인도네시아 섬이에요. 근데 발리랑은 다르게 롬복은 관광객이 많이 아직 안 오고 조용합니다. 근데 엄청 예뻐요. 발리보다 롬복이 더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롬복에 온지 토요일에 왔나? 일요일에 왔나? 이제 4일째. 아, 4일째 됐고요. 4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서핑에 빠지게 됐어. 서핑에 빠져서 서핑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브리핑? 자, 그럼 오늘 할 얘기는 오늘 할 얘기는 약간 밸런스 게임인 건가? 그런 밸런스 거지. 게임.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 아니면 전 세계 나라 랜덤 배정? 맞아? 랜덤 배정. 랜덤 배정.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네. 저는 하나씩 해보죠. 저는 랜덤 배정으로 갈게요. 그러면 사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결론이 잘 없긴 한데, 그럼 일단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난 한국에 다시 태어나는 걸로. 그러면은 왜 랜덤인지 먼저 말해봐야. 내가 먼저 말할까? 오빠 먼저 말해. 내가 먼저 말하자면 한국을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이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 난 항상 밸런스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지? 내가 비교적 여러 나라를 많이 가본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한 55개국 얼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봤을 때 인프라가 일단 좋은 게 너무 커. 그 인프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인터넷, 도로, 뭐 그 외에 그다음에 살 때 뭐 병원을 쓰고 그다음에 뭐 행정 처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편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말일 수 있는데 이 사회의 최전방에 뛰어들면 엄청 힘든 나라인데 한 발 떨어져서 그걸 즐기기 정말 좋은 나라다. 근데 나는 진짜 동의하는 게 외국인으로서 살기에 한국처럼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비자제도 이런 거를 뭐 떠나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건 있지만 그 귀찮은 걸 떠나서 그냥 인프라나 환경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외국인처럼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일종의 그렇게 서비스. 살고 있는 거지. 왜 내 거 먹어? 먹고 먹어. 먹고. 알았어. 나 망고 시키고 자기는 망고도 시켰는데 왜 내가 망고를 먹으려고 그래? 알았어. 나눠줄까? 줄까? 아니에요. 나 다 먹었어. 하여튼 그래서 빨리 말이나 다 해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내가 외국인으로 태어난 다음에 한국에 오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인프라만 누릴 거면. 내가 말하는 건 한국인으로 살아서 한국 사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사실은 지금 너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한국의 편안한 장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그게 여기 있어서 당연해져서 그거 없으면 큰일 나서 그런 줄 알지. 사실은 좀 인프라가 떨어지는 데 있으면 또 없는 대로 잘 살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다는 것만으로 장점이 되나? 난 그건 또 모르겠어.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나도 돌아다니면서. 그치, 없다고 못 살진 않지.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게 알고 나면은 이게 좋은 거 있다는 거 아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 밸런스가 좋다는 게 이제 그런 면인데, 아까 그래서 내가 말했던 거의 전제 조건은 내가 이 사회에서 최전선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나처럼 오히려 외국인처럼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거 내 입장인데 이걸 듣는 다른 한국 사람들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왜냐면 우린 열심히 사는데 넌 뭔데 빨아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지. 한국 사회 꿀만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회에 해를 끼치진 않으니까 나 나름 낼 거 세금 다 내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까. 다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은 없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왜? 어떤 면에서? 아니 어쨌든 적당히 소비를 하고 뭔가 하는 사람이 인구수는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옵션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근데 나도 전제 조건이 만약에 다시 태어났는데 내 성격이나 성향이 둥실같이 태어난다. 그럼 나 한국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거지. 근데 내 성향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는 한국에 다시 못 태어나. 왜냐면 나는 제가 이거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실제로 직장에 있을 때 그 병원에서 진행하는 왜 진짜 성격 검사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자기도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면이냐면 사회적 민감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내 주위의 영향을 받고 내 주변 사람이 이러면 같이 동화되고 막 이런 건데 이게 단순히 공감 능력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주변에 예민하다 이런 성향인데 내가 100%였어. 100분이.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국 상위 1%라고 했나?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수치라 그랬는데 나는 진짜 주변 환경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고 그게 내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회에 있으면 한국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혹은 내 주변 뭐 누군가 그게 별로 나한테 크게 의미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치에 어떻게든 부합하려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 내 성향상. Yep. Okay, thank you. 땡큐.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향으로서 한국 사회에 사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그치? 많이 피곤한 일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다른 사회라고 해서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나는 한국 사회만큼이나 이 사회 전체 집단적으로 어떤 일부의 집단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막 몰두하는 에너지가 세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평가하고 비교하고 감시하는 이런 곳은 없는 것 같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거의 이렇게 전무후무한. 한국을 빼고 랜덤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음. 최선과 최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일 랜덤이긴 한데 여기 태어나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싶은 나라가 어디야? 글쎄 그런 나라는 좀 많긴 한데. 그럼 그 중에 뭐 몇 군데라도 세 군데. 근데 윤희의 아니 하루의 그런 성향과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정도 나라면 딱 적당할 것 같다 싶은. 뭐가 있을까? 그 둥실이 55개국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녀본 나라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미디어 내에서 본 데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어차피 이건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말해보는 거죠. 한번 이미지를. 난 지금 인도네시아가 너무 좋아서 인도네시아라고 하고 싶은데 인도네시아 현지인으로 사는 건 좀 다른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렇게 치면 스위스가 짱이지 않나? 뭐 스위스에서 나도 오래 안 지내봤지만 뭐 보통 그런 게 떠올리겠지. 아마 한국 이거 했을 때 보는 사람 중에 랜덤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덴마크겠다. 뭐 예를 들어서 현지인으로 사기 덴마크만큼 좋은 나라 없잖아. 아프리카 극빈국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을 테고 당연히 보통 말하면은 그 북유럽 흔히 말하는 그쪽이나 미국도 좀 있긴 하겠지만 미국은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너무 보이니까. 난 미국은 절대 아닌데. 북유럽 이런 나라는 스위스 뭐 이런 나라 하겠지. 근데 뭐 그 나라 태어나도 또 힘든 사람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나라로만 따지면. 난 거기서 책방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 이 나라는 절대 아무 랜덤이지만 이 나라는 진짜 걸리면 큰일 난다 싶은 나라. 베네수엘라 이런 데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악의 나라는 북한. 그냥 가난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과 이 모든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국의 랜덤이 남한과 북한 중에선 랜덤이야. 남한과 북한 중에 랜덤 할래? 아니면 전 세계 랜덤 할래?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게 남한이 아니라 북한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난 랜덤하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야, 왜냐면 둥실 제일 살 수 없는 사회겠다. 그치. 나한테는 최악이다. 가난한 건 어떻게든 뭐 괜찮다고 쳐. 근데 이게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정말 최악이지. 응. 가난하면 가난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옵션이 주어질 수 있는데. 개인에게 전혀 여지를 주지 않는. 근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왜냐 그러면 내가 이게 10년 전에 여행 다닐 때 외국 애들 만나서 이 얘기 많이 했거든. 응. 근데 거기서 딱 보여.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응. 자기 나라라고 해. 왜냐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다른 랜덤 하면 예를 들어 아까 하루가 말했던 덴마크나 스위스 사람인데 랜덤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갈만한 나라가 그 없잖아. 나라 안에서의 나름의 힘든 점이 있겠지만 응. 딱 봐도 이게 응. 그러니까. 근데 또 내가 만난 친구들 중에서는 조금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못 사는 나라 응. 상대적으로 응. 그런데 하면은 상대적으로 랜덤이 좀 더 많아. 근데 이제 응. 일단 1차적으로 경제적인 그게 되게 크겠지. 응.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또 이 얘기를 내가 만나는 이제 나보다 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요즘은 많이 못 물어봤는데 한 10년 전 그때 한국 여행자들도 많았으니까 응. 그래도 한국이 낫다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요즘은 어떨까? 이걸 내가 요즘 못 물어봐서 좀 궁금하기도 했어. 왜냐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이 많이 사라졌는데 응.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때 되게 유행이었잖아. 응.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너무 살기 힘들고 그래서 출산율 결혼과 애를 도저히 못 낳는다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 한국 사회에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응. 그래도 막 진짜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나라에 태어나는 것보다 한국이 낫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지금의 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와, 이 나라는 진짜 최악이야. 더 모험을 위해서라도 딴 데 태어나 보겠어. 이렇게 생각할까? 난 이제 그걸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라는 주제로 난 이게 재밌다고 생각한 건데 응. 거기에서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거에 일종의 기준 아닌 기준이 생기잖아. 응. 근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태어나는 시점이 2023년이야? 아니면 한 10년 후쯤이야? 아니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까지 복잡해 들어가면 하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태어나서 지금 현재에서 지금 바로 내가 없어지고 내일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야지 그래도 얘기하기 편하겠다. 그래?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가 지금 다 기후 위기와 모든 걸로 인해서 엉망이긴 하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 헬조선이란 말이 사라진 대신 요즘 그 말이 생겨났잖아. 한국 섭종. 그건 뭐야? 아 서브종. 서버 종료라고. 인구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곳들이 우리는 기후 위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외국도 비슷하지. 그렇게까지 정치인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힘쓰고 이런 나라가 몇이나 있겠어. 근데 심각한 것 같아 지금은. 그렇긴 하지 사실. 심각하고 그러니까. 나 한국 사람 개개인에 대한 애정은 되게 큰 사람이거든. 근데 한국 사회의 집단적인 내가 말하는 언제나 한국에 대한 좀 부정적인 면은 언제나 그 한국 집단, 한국 사회 전체에서 그 스케일 단위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건데 한국에 있는 개개인들은 너무 큰 애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안타까운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개인들을 더 갈등과 혼란과 이런 뭐랄까 서로 간에 그 화합이 안 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점점 흘러간다 할까?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모든 이유로 다 힘든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뭐 너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다 할 때는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뭔가 안 좋은 점을 더 좀 속속들이 아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또 우리가 모르는 또 힘든 점이 있겠죠. 아, 근데 당연히 그렇지. 뭐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딱 내일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어쨌든 아프리카나 이런 데 진짜 극빈국에 태어난 것보다 일단은 더 좋아 보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20살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힘든 문제지. 근데 그 뭐지?
근데 뭐냐면 나도 무조건 원래는 한국이었던 것 같은데 나 오히려 막 아프리카 완전 극빈국에 가진 않았지. 그렇지만 웬만한 아프리카부터 해서 네팔 이런 나라도 뭐 경제로 치면 다 박살 나 있는 나라잖아요. 그지. 근데 가봤는데 모르겠어. 내가 3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처럼 행복한 사람을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수가 없었고 그지. 그 아이러니가 나는 있고 일단 나라가 잘 살고 뭐 나라에 인프라 깔리고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나잖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나는 그 나라는 그 개인의 어떤 행복과 안녕? 그것만 생각했을 때는 병원 잘 돼 있으면 끝이야? 자살률 이렇게 높은 건 어떻게 할 건데? 그지. 뭐 도로 잘 닦여 있고 지하철 잘 되고 행정민원 뭐 손안으로 하고 있으면 끝이야? 사람들이 아무도 애도 안 낳고 미래를 못 그리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그게 개인이 좋은 사회인지. 그러면서 우리는 막 더럽고 길 안 깔려 있는 다른 나라들 되게 무시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소위 막 통칭하는데 우리가 뭐가 더 나은 건지 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회의감이 커. 그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하나의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또 그런 거지. 왜냐면 이걸 내가 한국어로 굳이 말했던 거는 진짜 성향 차이야. 나는 어디 태어나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내가 더 행복하거나 이런 사람보다 난 나 혼자 그게 지금 성향으로 더 크니까 물론 다시 태우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근데 내가 봐도 확실히 그 네팔이나 뭐 이런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진짜 한국에서 못 보는 것들이지 절대.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그 뭐지 나를 빼고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되게 하위에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의 어떤 성향을 빼고 보면 사실은 하루 말에 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뭐 자기 지금 성격으로 태어나란 보장이 없고 평균 한국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은데 그러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성향이 있잖아. 그지. 그 나라의 평균적인 성향을 따라가는 거지. 나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나는 둥실은 한국을 선택하고 나는 랜덤을 선택했지만 훨씬 한국인 같은 건 내 쪽이잖아. 그치. 성향이 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동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성향으로 지금 당장 아프리카 태어난다고 행복하지 않을걸? 난 굉장히 경쟁심도 많고 성취욕도 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 나라의 평균적인 성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태어나는 거야. 그럼 둥실도 평균적인 한국인이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뭐 굳이 나도 그러려고 한국을 하려고 내가 성향을 이렇게 빌어서 얘기한 거지. 말했잖아 하루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잖아. 우리보다 훨씬 더 당장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런 인프라가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도 워낙 누구나 자기 앞에 닥친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뭐 예를 들어 여행 유튜브를 본다 그래서 저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당장 내가 지금 내 앞에 뭐지 손톱 밑에 먹힌 게 더 아픈 거고 당장 다음 달 밀리는 할부가 더 나에게 고통이 큰 거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나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던 거지. 한국이 힘들다고 하지만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약간 그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 이 질문에는. 그래서 나는 완전 동의하지.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었던 사람은 절대 모르는 한국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진짜 많다는 거를 엄청 많지 사실. 엄청 많이 알 수 있지. 우리 특히 병원 가는 거 아프면 솔직히 아무 걱정 없이 병원 가지 않아요 다들? 근데 미국인 친구들 진짜 보면은 와 말도 못해.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인도네시아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서 힘든데 여기도 다 학교는 다니지. 하지만 보면은 여기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동안에나 저기 뭐 발리나 이런데 롬복이든 발리든 보면은 꼬맹이들이 그 기념품 팔려고 관광객들한테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 이게 법적으로도 안 될 뿐더러. 그렇지. 그리고 요즘에 솔직히 나는 내가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이집트 갔을 때도 그랬고 뭐 산업이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관광객 대상으로 뭔가를 어쨌든 파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앵글엔 안 보이지만 저기에 서양인 가족들 꼬맹이들 엄마랑 같이 놀고 있는 와중에 여기 인도네시아 아이들은 팔찌를 그 앞에서 팔러 다니고 있는 이 아이러니. 아, 요즘 뭐 유튜브에 또 막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책 쓴 거에 있는데 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긴 한데 그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의 80% 이미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로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노력과 뭐 거기에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가 뭐 몇 프로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나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내가 한 25년 정도? 한 30 몇 살 됐으니까 25년 정도 가장 크게 믿었던 거는 노력이었거든. 노력이란 걸 난 어느 정도 숭배했던 것 같아. 노력한 사람과 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노력을 강조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그게 높다고 해야 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게 사실은 노력 물론 중요한데 그 노력 폄하하는 건 아닌데 노력이 실제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는 퍼센테이지로 치면 정말 적다는 거야. 그치. 나 정말. 개인의 역사로 보면 그게 엄청 내가 한 전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다른 세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게 얼마나 적은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사실은. 근데 인간이 실제로 건강은 아니겠다. 자아 혹은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연적인 거는 나에 집중돼 있던 모든 의식을 세상으로 돌려볼 때 시작되는 것 같거든.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 사람들이 토로하는 많은 괴로움 중에 하나는 너무 그 안에 집중되어 있어서 또 그런 게 아닌가. 우리는 너무 그런 지점이 좁은 있죠. 나라에서 너무 서로를 비교하고 너무 서로 아웅다웅하는 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모든 면이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그게 곧 단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 기억나겠지만 우리 잔지바르 갔을 때 작년에 거기 우리 하루 그 거북이 섬 가이드 했던 그 친구가 4개국어를 했나? 뭐 4개국어를 했잖아. 스페인어로 그 썬데이가 뭐였지? 썬데이가 까먹었다 나도 순간. 도밍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우리 그렇게 하고 그 친구 얼마 받았을까?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만 원 벌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우리 거기 지나갈 때 우리는 그때 예약을 해서 숙소 통해서 한 거였지만 그게 없으니까 길에서 또 호객하면서 서 있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 친구처럼 3개 4개국어 했잖아? 연봉이 얼마였을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운에 따라 달려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훨씬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데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사개국어라고 할 때 그 구사 수준이 그냥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그치? 진짜 정말 대화를 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였나? 아니 그 뭐 자기 이제 이런 스와힐리어가 있고 스와힐리어 뭐 맞아. 영어 뭐 기본하고 하나 프랑스어였나? 뭐 그랬을 그랬던 것 같아. 거야.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교인재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거는 사실 국적과 그것뿐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사람 엄청 노력해서 조금 그렇게 쇼킹했지. 그렇게 해서 있는 벌 수 있는 돈이 하루 뭐 우리 말고 다른 팀을 또 했다 쳐도 뭐 일당으로 치면 2만 원, 3만 원. 그것도 그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손님이 없을 때는 길에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디 투어 가지 않겠냐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진짜 영어만 잘해도 뭐 근데 소위 말하는 우리의 기성세대라고 할까? 그 전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를 이끌었던 그 분들이 굉장히 솔직히 고집이 세고 확신에 가득 찬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너무 현실점이야.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전후 생각해보면은 잔지바르도 못 살았어. 그지. 우리 거의 최빈국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바뀐 거야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생각하면 그건 진짜 우리가 맨날 막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게 지나가고 태어나긴 했지만 역사책에서나 맨날 배웠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전무후무한 사실 나란 거지 그런 면에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은 거지 지금. 많지. 음.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면서도 아 이게 한계다 싶은 게 뭐냐 그런 중에 하나가 또 한국말이야. 한국말이 우리만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뭔가 일종의 그 동질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단합되게 하는 그런 분명히 있는데 너무 우리를 좀 가두는 구석이 있어. 그걸 또 어디서 느끼냐면 쿠알라룸푸르 가봤을 때 느끼는 거지. 거기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거기 공통어 말레이어라고 있지만 예를 들어 화교 계 중국계에서는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분명히 같은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서로 식당 같은 데 주문할 때 영어를 주고받고 있고 그 일종의 다양성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생긴 것도 다 뭐 동양인, 한국인의 얼굴이고 말도 다 한국말만 쓰니까 약간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고 또 한국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길게 하겠지만 난 한국말 너무 좋아하거든. 뭐 내가 외국어를 엄청 잘하는 거 알지만 영어를 좀 하고 뭐 스페인어 잠깐 배워보고 일본말 그냥 뜨문뜨문 아는 정도로 생각하고 일본말을 안다고요? 단어를 알면서 뜨문뜨문 알면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말은 이렇게 뭔가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기 정말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걸 봐도 진짜 훌륭한 영미 소설 이런 걸 봐도 번역을 한 걸 봐도 항상 이상하고 원문으로 봐도 내가 영어 실력이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사도 있겠지만 와 이건 한국말은 이건 절대 번역해서 이 느낌을 외국인한테 전달할 수가 없겠구나. 맞아. 뭐 노벨 문학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평가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는 이상 그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뭐 근데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 안 하다 이 얘기를 떠나서 어쨌든 뭐 그런 점이지. 근데 그게 한국의 여러 모습을 담고 있지. 우리만의 이게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곧 단점이 되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뭔가 서로 감시한다고 표현을 쓰면 서로 관심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가 굉장히 내적으로 그 치중돼 있어. 내적으로 맞아. 근데 그게 역사에서 늘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한반도에서 한민족은 평생 동안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럼 그동안 뭘 했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개척하고 막 식민지 만들고 이럴 시간에 뭐 했냐?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끼리 그 안에서 주고받고 막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막 다 일어나는 거야. 그치. 우리는 이 좁은 땅에서 계속 우리끼리만 이렇게 보고 있어 서로. 그지.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사기를 치는지 어떻게 벗겨먹으려고 하는지 항상 놓쳐. 그지. IMF 때도 그랬고 뭐 일제강점기도 그랬지. 그지. 늘 그랬지. 하여튼 막 근데 그런 게 이제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어떤 한국인으로서만 알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어떤 감정의 폭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는 거를 훨씬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지. 그치. 그걸 또 하고 싶지는 막 않은 것 같아. 나는 조금 그래서 꼭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도 조금 서로를 조금 내버려두는. 그리고 걔가 좀 모나고 걔가 좀 이상하고 걔가 좀 덜 떨어지고 걔가 좀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내버려두는 그런 데서 살아보고 싶어 나는 정말로. 사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고 보여져. 사실 여기저기 가봐도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인도네시아를 오든 덴마크를 가든 그 면에서는 다 우리나라보다 나을 거야.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한국인의 정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한국 사람들이 뭔가 사랑이 어떤 면에서 뭔가 알겠어. 근데 그 한국인의 사랑은 항상 되게 불닭볶음면 같은 느낌이야. 너무 뜨겁고 너무 막 그 애증이 항상 섞여 있달까. 그래서 복합 감정을 느끼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너무 미운데 막 너무 좋고 막 너무 싫은데 날 너무 힘들게 하는데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서로 그런 감정을 많이 주고받고. 그치.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는 조금 덜하겠지. 근데 연인 사이도 그렇고 뭔가 친구 사이도 솔직히 우리나라 좀 그런 건 크지. 막 서로 막 미운데 막 사랑하고 막 아껴주고 싶고 막 근데 비교되고 막 하여튼 그런 거를 겪게 하잖아. 근데 그게 개인의 감정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무드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내가 그걸 왜 느끼냐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성격, 그때 검사에서 나왔던 그 성격은 철저히 한국 사회 안에서 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어디까지가 사회고 어디까지가 개인인가를 생각했을 때 난 사실 구분선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이 몸 밖에는 사회고 몸 안은 나야? 그럼 몸이 어디까지인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원자의 뭐 상황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은 결국은 계속 파동하고 춤추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런 면에서 그 경계가 되게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결국에 한국 사회 안에 난데 그게 굉장히 너무 묵직해. 어쩌면 그러니까 너무 그게 찐득해. 아까 하루가 말했던 대로 어느 나라를 가도 친구지간, 가족지간, 연인지간 아니면 회사에서의 뭔가 그 동료, 관계에서의 힘든 점 이런 거는 어느 세계를 가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당연히 있겠지. 한국은 그게 인텐스해. 훨씬 더. 너무. 그리고 더 세밀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하고 싶었던 건 그 한국의 정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너무 묵직하게 주고받아지고, 근데 반면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야. 뭐 하나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매장시키는 사회라고 난 생각해. 그냥 저 사람이 조금 실수했나 보다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관용이 안 되니까 되게 날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는 순간 저런 지탄을 받을 게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돼 있는 게 눈에 보여. 그지. 나도 욕 안 먹으려고, 피해 안 주려고 최대한 사리는 느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 근데 가까운 사람끼리는 너무 찐득하게 붙어있고 이 거리 조절이 너무 극단적이야. 근데 내가 그리스 가서 놀랐던 게, 내가 그리스 여행할 때도 그게 벌써 10년 더 됐다. 10년 전에 그때가 막 그리스 뭐 경제 안 좋다 이래서 뭐 소매치기가 많아졌다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리스 갈 때 막 다 막 엄청 조심해서 들고 가 이런 말 막 했었다? 근데 막상 갔는데 이게 뭐야? 너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무드가 와,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따뜻함과 그런 느낌이. 근데 처음에는 막 주문하고 이럴 땐 쌀쌀맞다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그때 어느 가게에서 접시를 와장창 깬 적 있어.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막 진짜 그 많은 테이블에 있던 접시가 정말 많이 깨졌단 말이야. 뜨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너무 놀란 거지. 한국인이어서 막 맛있어요, 내드세요 이렇게 하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반응일 거야.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 대부분. 근데 그게 뭐 아는 사이가 되면 엄청 이렇게 진해지겠지, 그 사랑이. 근데 그 식당에서 어땠냐면 내가 너무 놀라서 약간 패닉이 돼서 약간 너무 글썽이고 있었어. 어떡하지? 나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식당 매니저가 오더니 나를 안아주는 거야. 냅다 안아주더니 막 괜찮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너는 모르겠지만 이 접시를 깨는 거는 배드럭, 이렇게 안 좋은 행운, 안 좋은 운을 다 내쫓아버리는 건데 너 덕분에 우리가 진짜 럭키해졌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놀랬지 이러면서 막 사탕이랑 초콜릿을 이렇게 손에 주는 거야. 난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지 뭐야. 그게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왔구나. 일단 하자. 이걸 때 아니면 쌀롱을 가져가서 안. 일단 이거 하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리고 내가 이해관계도 없고 내 직장 동료도 내가 거기에 뭐 이방인인데 가봤자 몇 번을 더 갈 거야. 단골이 될 수도 없어. 그치. 근데도 그냥 완전한 타인에게 보여주는 그냥 또 포용? 관용? 그런 거를 나는 거기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사회에서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뭐 물론 사람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것 같아. 그 관용? 사회의 관용, 사회의 뭔가 엄격함? 뭔가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또 따지면 너무 막 뭐 아까 내가 말했던 한국 말에 담기는 감정의 문제도 있고 사회 맞아.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많겠지만 그게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팔찌를 팔고 다니는 아이들도 뭐 재밌겠어 그게? 안녕? 강아지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강아지 얘기가 너무 많아.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에 비해서는 뭐랄까 좀 깨끗하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 그게 심플하다 그래야 될까? 우리나라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뭐 눈에
뭐 그걸 뭐라 그러지? 선행학습? 선행학습 해가지고 뭐 이미 뭐 초등학생이 막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음. 그러니까 그게 완전 힘들다라고 표현하면 똑같이 힘든 건데 여기서 하루하루 돈 버는 게 힘든 사람이거나 뭐 의대를 못 갈까봐 걱정하는 거나 힘들다라고 단어로 표현하면 똑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적 의미가 너무너무 다른 거지. 그리고 나는 사람이 뭘 먹고 사람은 결국 뭘로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할 때마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사람이 밥 잘 먹고 막 그런 말 하잖아. 너 배 굶어본 적 없잖아. 너 한국에 태어나서 배 굶어본 적 없고 좋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응? 어떤 험한 일 한 번 안 당했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물론 맞지. 그리고 물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람은 그런 걸로만 살지 않아. 그지. 내가 생각했을 때 밥 잘 못 먹어도 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돼. 근데 그 서로 간에 그걸 먹고 사는 것 같아.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 그리고 그지. 눈빛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삶에 너무 큰 거 아닌가? 약간 그게 인간이라는 게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일 밥을 못 먹어서 죽을까 걱정하고 지금 추위가 오는데 내가 얼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뭘 채워나가느냐의 싸움인데 사실 맞아.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은 여전히 이런 말을 누가 우연히 봤는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그건 한참 전에 나라 평균으로만 따지면 넘어섰는데 뭘 채워나가냐에서 약간 실패라고는 못하겠지만 뭔가 어딘가가 어긋나고 있다. 그냥 그걸 하는 대신 그냥 서로 더 크고 더 멋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그치. 있다고 나는 보여지긴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허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은 이 사회에 태어나서 내 중심을 갖고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되지 않냐 생각하잖아. 그래서 안 내가 되지. 내가 건 단서가 그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동화가 많이 돼서 나는 이 시점에서 밝혀도 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짠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목표로 하는 뭐 의대를 목표로 하진 않았지.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딱 골라 한의사 할 거야, 뭐 약사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이런 걸 끊임없이 받으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건 내 자발적 의지야. 심지어 부모님 보다니까 내가 더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사람인 거지. 내 자발적 의지로 특목고 가겠다고 중학생 때부터 잠 안 자고 공부했고 그래서 특목고 가가지고 또 잠 안 자고 공부했고 거기서 날고기는 전국 단위로 날고기는 애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때 말도 못했어. 뭐 공부하다가 코피 한번 터지면 두루머리를 다칠 정도로 코피가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내 사진 찍은 거 보면은 17살, 18살인데 다 죽어가 얼굴이 진짜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뭐 지하철 깔려 있고 밥 안 굶는다고 해서 그게 멘탈적으로 건강한 거냐 하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건데. 거기에서 하루랑 나랑 딱 나뉘는 거지. 나는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너는 지져라.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간다. 이게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단순한 거야. 나는 둥실처럼 태어날 수 있어. 나 그럼 한국 사회 한 번 더 콜이야. 난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근데 나는 진짜 그게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또 말하잖아. 이러다가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 다시 직장에 취직해. 전에 다녔던 것처럼 테헤란로에 막 고층 빌딩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거기 뭐 송대리 송과장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밤을 새서 하거든 나는. 진짜 그 기대에 부응하고 그러면 너무 잘했네. 막 이런 걸 먹고 사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많이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리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굉장히 짠해.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나 그 직장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혹은 그 특목고 다닐 때 뭐 대학교 때 애들은 조금 루즈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시기에 어느 시기에서나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늘 생각나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의 그 눈빛, 불안한 눈빛 혹은 그 축 처진 어깨 같은 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항상 마음에 나는 늘 걸렸던 것 같아.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해외 나와서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지금 여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분명히 생활고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거 환경에 막 10명씩 살고 있고 이게 불편하긴 해 보이는데
사실 내 눈에 걸리는 그 짠함은 없어. 그지. 왜냐면 그거는 드러나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표정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그치. 그게 흘러나오는 거야. 그 정도의 어떤 막 그거 있잖아. 아, 나의 아저씨 드라마에 보면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 막 이렇게 쩌릿쩌릿한 그 느낌. 그 느낌이 정말 곳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시기마다 느낄 수 있단 그치. 말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외국에서는 그런 느낌 잘 없어. 그지. 근데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올리는 뭐 인도 빈민촌에 가보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가장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그지.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는 점이야. 그 우리가 막 생각하기에는 막 끔찍한 주거 환경에서 막 살고 있는데 들어와 짜이 한잔 하고 가 막 다 이래. 실제로 인도 간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그렇게 못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일수록 더 뭐 여기 와, 너 어디서 왔어? 이거 밥 줄까? 막 난 줄까? 내가 이거 뜨게 한 건데 너 가져가라 막 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 막 시그니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티 한잔 하러 가세요 이런 거 추는 거 봤어? 난 들어보질 못했어. 택배 아저씨들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치. 그게 어디냐? 그 합정 메트로. 어. 근데 그렇게 배제하는 사회? 타인을 서로 배제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나는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그지. 이거를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뭐 1인당 GDP 같은 거를 거시지표로 세워가지고 그걸 마치 그 국가의 순위인 양 말하는데 거기서 빠져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 난 너무 많다고 그치. 생각하고. 근데 그게 뭐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유튜브만 봐도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보는 것과 이게 뭐 우리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이지. 우리 처음 여행 얘기했던 것처럼 가가지고 하다못해 무슨 여행 유튜브들처럼 그런 집에 직접 가서 그런 거 안 해도 여기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의 얼굴 표정 보고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것만 봐도 솔직히 훨씬 더 와닿는 건데. 그렇긴 하지. 근데 우리 이거 다음 편에 아마 올리긴 할 거 짧게 얘기할까? 그 긴장도가 그러니까 다른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다가 기스가 딱 어디 충돌 사고가 잠깐 났어. 충돌 사고가 살짝 났어. 근데 그 사고가 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내리고 보험회사 부르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몇 대 몇 막 이런 거 엄청 막 하고 합의금 어떻게 보실까 막 이런 거 엄청 굉장히 뭐랄까 날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스 한 번 나도 그 난리가 나잖아. 근데 우리 네팔에서 봤을 때 거기는 막 도로랄게 제대로 안 깔려 있으니까 막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서 우리가 봤을 때 되게 크게 부딪혔어.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하고 난리 났는데 막 서로 허허 이렇게 하고 그냥 갈 길 가는 거야. 이미 상처가 많이 나 있기도 했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 긴장도가 얼마나 다를까? 그 그치. 길에 나설 때. 그지. 내가 저 차를 긁으면 진짜 큰일 난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때의 느낌과 부딪히면 서로 이해하는 거야. 제가 나를 쳐도 이해하고 내가 쟤를 쳐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긴장도가 다른 거지.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도로 잘 깔려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만약에 그 도로 운전자들의 행복도 상태로 따지면 그쪽이 압승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또 할 얘기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미뤄두고 일단 오늘도 꽤 길게 했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거네.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한국 때 랜덤을 했을 때 한국을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 제일 큰 이유는 역시 그건 것 같아. 긴장도, 사회. 맞아, 긴장도.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절대 가난함의 문제라기보다 또 몇 번을 얘기하지만 절대적으로 가난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의 가난함이 이 다른 나라의 가난함보다 더 큰 내게 불행을 주는 거지. 비교가 되고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리고 한국에서 랜덤에 태어난다 했을 땐 경제 수준도 랜덤인 거 아니야? 그지. 한국에서 사기치로 태어나는 보장이 한국에 없잖아. 태어나서도 어떤 근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의 긴장 그래서 우리를 되게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또 그 반면에 눈을 떠서 세계를 봐라. 본인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는 이걸 충분히 더 좋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맞아. 더 많은 사람. 둘 다 왜냐? 둘다 왜냐면 있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잔지바르에서 4개국어를 하는 사람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아니야. 사람이 그 사회를 다 바꿀 수는 없어. 우리는 어떻게든 뭐 어떤 이유로든 운 좋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만큼의 인프라든 경제적 뭐 능력을 만들었으면 사실은 더 좋은 조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조금만 마음과 시선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렇게 막 극빈국에서 이 나라를 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더 쉽게 이 나라의 뭔가 행복도 흔히 말하는
올릴 수 있는 사실 위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남들이 진짜 우리나라밖에 못한 그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한 거에만 특화된 민족인가? 약간 이런. 아니 나의 아저씨의 그런 대화 있잖아요. 왜 그 고인이 된 이상균 씨가 뭐 마음이 천근만근이라 그랬나? 아니면 몸이 천근만근이라 그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출가한 친구가 그런 말하잖아요. 그 천근만근은 네 마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인한테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가장 걸림돌이 된 건 결국 마음인 건데 너무 높은 긴장도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마음?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난한 거는 죄가 아닌 것 같거든. 그런데 한국에서 가난한 건 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그게 가난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 그치. 능력이 없는 거, 뭘 모자란 거, 못생긴 거 전부 다 죄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 다른 데서는 그냥 그게 그 사람의 특성이 되는 것 같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현 상태일 뿐이야. 그냥 스테이터스일 뿐이야. 근데 한국에서는 뭔가 낙인과 불행감을 엄청나게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 그치. 근데 그게 본인이 이게 한국 사회의 특성일 뿐이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든 기반 삼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마음먹기만 하잖아? 그럼 한국만큼 좋은 나라 나도 그치. 없다고 생각해. 그게 어려워. 어렵지. 말만 그러니까 쉬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한국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에 비해서 의외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 비교해서도 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치. 직업 윤리의식이나 이런 그와 부분에서도 동시에 그렇고. 그 겉에서 보이는 거와 달리 저 속에 우리가 정말 저 나라는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한 나라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이 또 숨어 있는 나라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알걸? 그 유튜브에 보면은 외국인들 있잖아. 특히나 멕시코, 브라질 막 총기 막 갖고 있고 이런 나라들에서 한국인들 헬조선이란 말 막 반성해라. 막 장난치냐. 너네는 뭐 길 나갈 때 총 맞을 걱정 안 하지 않냐. 막 마약상들이 뭐 이렇게 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하는 영상 되게 많거든. 근데 다 맞는 말인데 한국인들 고통을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그지. 한국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에서 돈 벌어봐야 돼. 그렇게 말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살아보기 전에 또 모르는 지점들이 있죠. 근데 그리고 놀라운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 너무 좋아 보여 이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 외국인으로 정착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처럼 정착을 해서 한국 회사를 다니고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사회생활 하잖아? 똑같이 공황장애 우울증 번아웃 와가지고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되게 얼마 전에 많잖아. 봤어. 유튜브에 어떤 외국 여자 한국에서 그렇게 있다가 몸이 너무 아파져서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돌아갔다고. 공황장애 이런 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인종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치. 사회의 사회의 문제인 문제지.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러니까 뭐라고 하여튼 정의할라 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걸 보고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는 어디를 선택할까?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마음에 기분이 다르겠지만 충고 아닌 충고를 하자면은 내가 한국이 너무 싫다고 하면은 좀 한국의 좋은 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한국이 나 한국만큼 뭐 딴 나라 막 가면은 뭐 막 못 살고 아무 유럽 가는데 막 다 길빵하고 막 인종차별하고 뭐 그렇다고 한국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숨어 있는 그 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주제를 정한 거니까 사실은 그러네. 우리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뭐 이거 망상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 한번 시선을 돌리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거지. 왜냐 그러면 워낙 요즘 인터넷에서 봐도 뭐 뭔가 사건들 때문에 서로 막 이런 게 많은 그런 지점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은 그런 한국의 좋은 점을 또 보려면 볼 수 있고 또 한국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돼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다른 나라의 뭔가 가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시선을 돌려보면 또 이런 점이 있다. 약간 뭐 그런 왜냐면은 측면에서 나는 이제 해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거는 문제를 직시한다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 그치. 이거를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게 말해? 막 이렇게 말하는 건 근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상을 봐야 그 다음에 더 나아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근데 한국 완전 야 너 그러면은 너 길바닥에 태어나라. 너 에티오피아 길바닥에 태어나라. 이런 말 하는 건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질문은 요즘 흔히 유행하는 일단은 메타 인지를 도와주는 질문인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근데 왜냐하면 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에 대해서 해볼 수밖에 없잖아 사실. 그렇지. 어쨌든 그렇다. 오늘도 지금 내가 안 봤지만 꽤 오래 한 것 같긴 한데. 그래. 뭐 일단 결론 없이 오늘도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자 마지막 멘트를 정리해 주시죠.
다시 태어나면 다시 한국인 아니면 전 세계 랜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와 얼마 찍었지? 52분.